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먼저 보게로 돌아온 게임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그 게임, 보드게임계의 BTS라 불리는 게임 비욘드 선, 바로 태양 너머로입니다. 우선 게임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정말 놀라운 점은 이 게임의 작가인 데니스 케이츠는 이 작품이 데뷔작이며 원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게임을 진행하며 이 설계해 나가는 방식이 매우 매력적이며 직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수차례 즐기며 느낀 이 태양 너머로 게임의 매력을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마는 우주 항해 시대를 테마로 황폐화된 지구를 떠나 새로운 고향의 행성을 찾기 위해서 인류가 우주로 나가기 위해 힘을 합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인류는 경제와 과학을 발전시키며 태양계 밖에 이런 다른 행성에도 탐험을 하며 영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다시 야망에 눈을 뜬 인류의 각 진영들 사이에서 선도자가 되기 위해 경쟁을 다룬 게임입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이런 진영판을 선택해서 매 턴마다 자신의 이런 행동 마커를 옮기고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특정 액션들을 수행하며 인구를 늘리거나 자원이 되는 광석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행성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이렇게 건조할 수도 있는데 이 생산이 되는 자원들이 육면체의 자원 큐브 주사위에 그려놓고 그것들을 돌려서 표시해두는 것 또한 인상적인 게임입니다. 게임의 종류 조건은 매 게임마다 랜덤으로 선택한 이런 업적 카드에 플레이어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조건수가 달성되면 마지막 라운드가 돌아가는 트리거 방식입니다. 이때 기술 레벨 1에서 4단계까지 나뉜 기술 트랙 중 누가 가장 먼저 4단계 기술을 먼저 발전시켰느냐와 태양계 너머의 행성을 지배할 수가 있는데 누가 먼저 4개의 행성을 지배했느냐의 업적 카드들은 이렇게 무조건 등장하는 조건들인 터라 게임의 흐름에서 큰 방향성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게임이 종료가 되면 각기 발전시킨 기술 단계의 점수와 지배한 행성계 카드의 점수 및 업적 카드에 놓인 자신의 디스크 등 기타 추가 점수들 더해서 가장 높은 승점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는 테크트리 및 영향력 게임입니다. 태양 너머로에 제가 처음부터 끌렸던 점은 누군가에겐 이게 단점으로 적용될 수도 있을 법한데 요즘 게임 같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게임판을 펼쳐서 세팅을 하면 눈을 휘어잡는 뭐 그런 화려한 일러스트라든지 그래픽 요소가 덜해서 옛날 게임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세팅하고 즐길 때의 느낌은 푸에르토리코를 즐길 때의 2000년 초중반 그 시기의 향수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향수가 보여지는 그래픽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만 게임을 진행하며 선택하는 심플한 선택지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턴이 되면 각 플레이어마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는 행동 마커를 놓을 수 있는 영역에 배치해서 해당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단 이때는 조건이 있는데요. 같은 위치는 그대로 있지 못하고 이동하려는 칸에는 해당 기술 카드를 미리 연구를 했어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몇 개 없는 선택지에서 시작을 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기술 카드들이 열리게 되면 점차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짐과 동시에 그 기술들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셈인 거죠. 이때 그 기술들은 각 4개의 색상별로 특성이 나뉘게 되는데 광석자원의 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파란색의 과학기술과 인구의 생산을 용이하게 해주는 녹색의 경제기술, 그리고 강력한 우주선을 건조시키고 이동시키는 빨간색의 군사기술과 마지막으로 행성들을 지배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노란색의 상업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 카드들이 방금 소개된 그 단일 기술들의 색깔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2개의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멀티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기술들도 존재하기에 그야말로 매 게임을 할 때마다 어떤 기술 카드들이 깔리면서 테크트리를 타게 될까 하는 그 기대감부터가 너무 설레이는 게임입니다. 특히 상위 레벨의 기술 카드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필요한 하이 레벨의 기술들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게임보드 위에 실선 라인으로 잘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오픈되고 시작하는 4장의 기술 카드 단계가 어떤 자리로 깔리고 시작하는 에 따라서 테크트리의 전체적 흐름이 변경되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테크트리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게임의 종료 조건이자 메인 목적 중 하나인 4단계의 기술 트랙 오픈 때문인데요. 각자 선호하는 기술 테크를 따라서 최단거리도 4단계의 기술 트랙을 오픈하려면 어느 쪽으로건 7개의 선행 기술 체크가 필요한데 이게 또 막상 게임을 해보면 그것만 보면 빨리 달릴 수만은 없고 다른 기술들도 배우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진영과 초반 기술 배치 그리고 오픈된 4장의 이 업적 카드들에 따라서 매번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술 레벨을 처음 연구할 때마다 바로 기술 카드가 오픈되는 게 아니고 게임 시작 시 미리 배치해둔 사건 카드를 먼저 열람하게 되는데요. 이건 마치 3D 에이지스에서 묻어뒀던 이벤트가 열람되는 느낌인데 먼저 사건을 열람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이득을 제공하고 어떤 이벤트들이 나올지는 게임을 자주 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각각 2, 3단계의 사건 카드 중에서는 필수로 열리게 되는 2장의 사건 카드들을 넣고 나머지 4장은 랜덤으로 추가가 되는데요. 랜덤으로 열리는 사건들 말고 필수로 열리는 사건들은 해당 기술 카드를 배우지 않아도 배치할 수 있는 소위 기본 행동 액션들이 추가되는 방식인 터라 어떤 칸을 먼저 오픈시킬지 또한 사건을 발생시킨 사람의 선택이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액션을 열어둘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건 카드를 해결하고 나면은 해당 레벨에 맞는 기술 카드를 2장을 펼쳐서 그중 마음에 드는 한 장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기존 선행 기술의 색상이 매칭이 되는 기술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파란색의 과학 단계 1단계 카드에서 이어지는 2단계의 기술을 오픈했다면 그 자리는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이 들어간 카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단 카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 가지 색상만 있는 게 아니라 2가지 색상의 성향을 띤 기술 카드들도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확장이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픈이 된 기술 카드가 즉시 혜택을 준다면 바로 적용을 하고, 이렇게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칸이 있다면 다음 자신의 턴에 바로 이렇게 해당 액션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 기술을 먼저 열람하는 사람이 확실히 전반적으로 게임의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4단계에 도달하면 정말 강력한 기능도 제공함과 동시에 푸에르토리코의 10점 건물처럼 종료 시 조건별로 점수를 주는 기술 카드들도 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의 테크 상황에 걸맞는 4단계 기술 타일 연구도 중요합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테크트리를 타면서 마치 추상 전략의 게임 마냥 타이트한 자원 관리와 최소한의 액션을 사용해서 몇 수 만에 4단계의 기술을 오픈할 수 있을지를 계산한 재미가 있다면, 메인보드 옆쪽에 두고 진행하는 탐험판에는 플레이어들 간의 치열한 영향력 전투가 벌어지는 재미가 존재합니다. 각자 진영판에 처음 세팅할 땐 20개의 자원 큐브를 보급품 면으로 세팅을 해두고 진행을 하다가 생산 시 이것을 인구로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행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우주선으로 건조가 가능합니다. 한 주사위당 우주선의 단계는 4단계까지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것들은 여타 다른 기술 액션의 효과로 상승이 가능하고, 처음 우주선을 건조했다면 가장 하단부의 태양계에서 시작해 이동이라는 또 다른 액션으로 우주선을 이렇게 각 행성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재미난 점은 행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배와 정복으로 나뉘는데, 쉽게 지배는 그 순간 현재 행성에서 누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판단하고, 현재 지배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현재 해당 행성의 특성에 걸맞는 생산 디스크를 올려두고 또 행성계 보너스가 있다면 그 또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현재 나의 영향력보다 더 높은 플레이어가 나타나면 나의 생산 트랙 디스크를 회수하면 다시 지배가 넘어가게 되는 방식이죠. 하지만 정복은 이렇게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도중 자신이 지배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우주선의 영향력이 해당 행성의 최소 정복 수치 이상이라면 정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액션 칸을 가서 아예 행성 카드를 자신의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면 행성 카드 위에 올려두었던 생산 디스크에 추가로 하나의 생산 디스크를 추가로 올려두어서 총 2개의 생산 디스크가 영구적으로 제거가 되게 됩니다. 더불어 카드 하단에 적힌 승점도 최종 승점에 반영이 되고, 다양한 정복 보너스를 제공하는 행성들도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테크트리를 통해서 각 기술 칸의 점수를 획득하고 레벨 4단계의 기술을 오픈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이 이곳에서는 마음에 드는 행성 4개를 남들보다 빠르게 정복하려는 영향력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게임의 흐름은 테크를 타는 것과 행성을 정복하는 것으로 2개의 보드에서 플레이어들 간의 수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고수라도 이 2개를 모두 잘할 수가 없는 건 바로 이 한정된 자원 때문입니다. 각자 비대칭으로 나눠갖고 시작하는 전 진영판을 보면 보급품의 배치가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 20개의 보급품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해당 보급품을 인구로 생산해서 다양한 기술 테크 확장에 열을 올리면 자연스레 우주선의 자원이 딸려서 행성계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행성계에서 힘을 쓰기 위해서 우주선 위주로 건조를 하게 되면 후반에는 기술 연구를 할 인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20개의 자원 큐브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빠르게 순환을 시키느냐가 관건이며, 매 턴마다 한 번에 액션을 하고 한 번에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이 생산 시에는 자신의 생산 디스크가 해금된 만큼의 자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녹색 위주의 기술을 발전시켜서 생산 디스크를 자동화 트랙으로 자동화하거나 행성을 지배 시에 식량 생산 디스크 위주로 빼게 되면 최대한 오른쪽에 보급품까지 인구 생산이 가능하고, 혹은 이렇게 파란색 위주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광석 생산 디스크를 자동화하거나 행성 재배치에 광석 생산 디스크 위주로 빼게 되면 한 번에 많은 광석들을 확보가 가능한 셈입니다. 중요한 건 이 생산을 매 턴 한 종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에 맞게 나에게 필요한 자원 생산이 중요하고, 또 세 번째 생산 방법인 그간 갖고 있던 자원들로 다양한 교환이 가능하지만 이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턴이 안 나오고 꼭 필요한 상황에만 수행하고, 다른 2개의 생산에 비해서는 약간 로스가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애초에 인구 증가와 광석 생산의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테크트리와 행성계 양쪽 모두에서 동시에 힘을 발휘하는 걸 막아놓은 밸런스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테크트리 발전을 위해선 행성계의 일시적인 지배로라도 생산 디스크를 빼서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혹은 행성계의 원활한 지배를 위해서는 지배나 정복 쪽의 테크트리 발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의 보드 상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터라 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한글판의 메리트는 본판과 함께 올해 2023년에 출시된 새 여명의 지도자들 확장이 함께 출시된다는 점인데요. 이 확장은 1인풀 유저들을 위해서 솔로 모드의 탑재와 함께 2개의 추가 숙련자 진영 모드 등 추가 기술 카드와 사건 카드들 그리고 행성 카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본판 출시 후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인지 아니면 그 확장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변경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패치와 같은 느낌의 대체 기술 카드가 4장도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확장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지도자 카드들일 것입니다. 쉽게 테포마의 서구과 같은 느낌의 확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기존 본판에서는 단순히 진영판의 비대칭 특징으로만 게임을 운영하고 전략을 짰다면 이 확장이 추가되면 내정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라는 2장의 지도자 카드를 통해 자신의 이번 게임 컨셉과 전략을 좀 더 강하게 지원해주는 모드가 생겨났습니다. 방식은 턴 순서의 반대로 스네이크 드래프트를 통해서 카드를 획득하는데 이때 내정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 카드를 플레이 인원수의 2를 더한 만큼 뽑아서 깔아두게 되고 두 종류의 카드 중 각 플레이어는 각각 한 장씩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턴 순서 꼴등이 처음에 내정 지도자 카드를 가져갔다면 한 바퀴를 돌아서 마지막에는 남은 군사 지도자 중에서 한 장을 가져가야 하는 셈입니다. 이때 내정 지도자는 말 그대로 게임을 운영하며 자원 및 디스크 등 테크트리 행동에 도움이 되는 지도자들이고 군사 지도자는 행성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나 정복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지도자들입니다. 또 각 카드별 특성에 따라서 패시브 특성이나 추가 행동 칸이 생기는 카드 등 혹은 준비 시에 더 보강을 해준다거나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정해진 카드 등으로 나뉘어서 말 그대로 자신의 입맛과 성향에 맞는 카드들로 세팅을 해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판 높은 리플레이성의 세팅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그 개인적으로는 기평점도 말해주듯 워낙 본판이 갖고 있는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게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약간 필구 확장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솔로 모드를 원하시는 분들과 게임의 스피디한 진행 및 좀 더 높은 리플레이성을 원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한글판으로 출시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기대작으로 꼽고 있었던 게임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클래식한 보드게임의 정수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에르토리코와 카네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모든 정보가 오픈된 상황에서의 그 한 턴씩만 주어지는 눈치 수싸움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요. 테크트리 쪽에서 수가 나지 않으면 행성계를 통해서 묘수를 찾는다든지 하는 상황도 나오고 먼저 테크트리를 앞서 나가 내가 원하는 기술 카드들로만 배치하는 선점 효과도 인상적인 게임입니다. 특히 게임의 점수가 크게 나는 게임이 아닌지라 게임에서 주어지는 1, 2점이 굉장히 크고 다인풀로 즐길 경우 현재 누가 유리하고 리드 중인지가 보이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들로부터의 견제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에 그 때문에 2인풀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2인에서 4인 모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즐거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테크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견제를 해야지 라고 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력이 맞는 사람들과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 한 턴 한 턴이 숨이 턱턱 막히게 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인구 하나와 광석 하나의 차이로 승패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어서 테크트리 및 영향력 요소를 좋아하시면서 수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단언컨대 인생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추천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로렌초가 그랬듯 이 게임은 초플의 인상이 전부가 아니고 게임 내 등장하는 모든 기술 카드와 모든 사건 카드를 다 숙지한 상태에서부터가 진짜 태양 너머로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매니아가 아닌 초보 유로 게이머라도 1회풀만으로도 게임의 재미가 어디서 오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게임의 확실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많은 게이머들을 열광하게 만든 태양 너머로는 현재 킹랭킹 84위까지 안착을 하였고요. 조만간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본판과 확장이 함께 모두 출시될 예정이니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상세 구성물들은 사이트 내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되세요. 그럼 뿌빠!